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꽃 구경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이 수영장도 바다를 보면서 수영할 수 있거든요. 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이네TV입니다. 올해 여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장마가 짧고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입추가 딱 지나니까 갑자기 가을이 온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다시 가을 장마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올여름 같은 경우는 하늘이 아주 이뻐가지고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하늘이 위로해주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이어서 9월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8월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월별 가볼 만한 곳 추천하는 영상이 저한테는 이 영상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콘텐츠인데 영상이 조금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9월 같은 경우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여기저기 다니기 좋은데 이 여행 다니실 때는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9월 가볼 만한 곳은 영덕 괴시리 전통마을입니다. 이 영덕 괴시리 전통마을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호지마을 1길 11-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8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 괴시리 전통마을을 9월에 가봐야 된다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괴시리 전통마을 바로 앞에 가면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해바라기 보면서 이 사진 찍으면서 구경했었는데요. 이렇게 파란 하늘에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에는 꽃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꽃 구경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괴시리 전통마을은 목은 이색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가지고 이 목은 이색 선생 유적지도 있고요. 이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둘러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목은 이색 선생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서 이 조선 초의 충신이고요. 이 성리학자이기도 한데요. 14살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1367년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기도 했고요. 학문하고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고 정치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괴시리 전통마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이 전통마을을 쭉 조망할 수 있고요. 이 괴시리 전통마을에 있는 가옥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부터 남아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200여 년 전에 지어진 한옥이라고 하니까요. 조용한 마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힐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 가볼 만한 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이라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첫 회사 다닐 때 올림픽공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아주 자주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 올림픽공원에는 꼭 봐야 되는 이 구경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일경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올림픽공원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커다란 문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계평화의 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계평화의 문을 비롯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굉장히 큰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그것도 구경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대화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대화라는 작품도 구경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요, 이 올림픽공원 제6경이기도 한 나홀로 나무입니다. 나홀로 나무 있는 데 가면 서울에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잔디밭에 이 나무 한 그루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하는 곳이고요. 나홀로 나무에 가시면 여기저기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올림픽공원을 제가 9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올림픽공원 8경이기도 한 이 들꽃마루에 가시면 엄청난 코스모스들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풍경이 아주 장관입니다. 워낙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9월 말 정도에 이 아침 이른 시각에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한쪽은 황화 코스모스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알록달록한 코스모스 있잖아요. 이런 알록달록한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보는 풍경도 다르고요. 여기서도 정말 엄청나게 여기저기 사진 찍고 있을 겁니다. 저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요새 아이폰 사진 아주 잘 나오잖아요. 사진 잘 나오는 아이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쁜 사진 찍기 바랍니다. 9월에 가면 코스모스도 보고요. 옆으로 가면 핑크뮬리도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올림픽공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스모스 군락지를 구경하려면 9월 말에 가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 가볼 만한 곳은 진도 솔비치인데요. 이 진도 솔비치 같은 경우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30-4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 진도 솔비치는 제가 일반적으로 소개해드린 여행지랑은 약간 결이 다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자연 풍경이 아주 좋은 데나 저렴하고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을 많이 추천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댓글 보다 보면 나이든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제 취향이 그렇습니다. 저같이 항상 여행하다 보면 복잡한 데보다는요, 이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얘기가 좀 빠졌는데요, 어쨌든 이 진도 솔비치는요, 여기저기 가본 리조트 중에서 역대급 풍경으로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저도 9월에 방문했었는데 이 9월에 파란 하늘하고요, 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진도 솔비치의 산책로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진도 솔비치는 수영장도 있는데요, 이 수영장도 바다를 보면서 수영할 수 있거든요. 이 풍경 아주 끝내주는 곳입니다. 진도 솔비치가 조금 특별한 이유는 애견 동반이 가능한 객실이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양양 솔비치 같은 경우도 애견 동반이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진도다 보니까 애견 동반 객실이 마련된 듯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는 진도고 진도에는 진돗개가 유명하니까 당연히 애견 동반 객실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진도 서포터즈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진도 서포터즈를 하면서 정말 진도는 구석구석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근데 이 진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데서 출발하신 분들은 큰맘 먹고 가셔야 되잖아요. 워낙 멀다 보니까. 그래서 진도에 가실 때는 정말 알차게 여행 코스를 짜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진도 여행 코스도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9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 진도 솔비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 가볼 만한 곳은 고화도 이 목화 체험장입니다. 고화도 목화 체험장은 전남 목포시 고화도길 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이랑 가면 더 좋은 곳이에요. 저도 작년 9월에 목포 여행을 하면서 다녀왔던 곳인데, 이 고화도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이 케이블카로도 연결되는 이 조그만 섬인데요, 아주 조용한 섬입니다. 고화도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화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배됐던 이 육지면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조성된 이 목화 테마 체험장인데요, 목화 테마 체험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참고로 육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목화의 이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육지면이 이곳 고화도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화도는 이 목화 체험장에 가면 실제로 목화를 재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목화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저도 목화를 이렇게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소미불에서 빠진 것 같은 이런 뽀송뽀송한 목화를 잔뜩 볼 수도 있고요, 휴식 공간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작년 9월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갖춰진 상태여가지고 이 동네 분들만 아름아름 가시던 곳이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블로그를 좀 검색해보니까 이 목포 하플로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이런 코스모스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가지고 이 고화도 목화 체험장은 9월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랑 가면 특히나 더 좋은 곳이니까요, 이 9월에는 고화도 이 목화 체험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가볼 만한 곳은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은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서울숲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공원이라든지 이 체험학습원, 생태숲, 그리고 습지 생태원, 이렇게 4가지 특색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한강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한강이랑 연계해서 다녀오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서울숲은 성수동이랑 멀지 않아서 이 성수동에 유명한 맛집이나 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나 카페를 갔다가 이 산책하는 코스로도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공원보다는 연인분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 서울숲 같은 경우는 봄에 튤립 보러 가기에도 좋고요, 여름에는 수국 보러 가기에도 좋고, 가을에도 가을 나름대로의 아주 예쁜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메타세카이어 이거 코스프레를 하고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곳도 있고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참 많고 정원들도 정말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 서울숲에 가면 제대로 힐링하고 오실 거예요. 서울숲에 가시면 말씀드렸던 이런 성수도 카페도 유명한데요, 세촌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이 골목골목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위기 끝내주는 곳 많으니까요, 여기에도 가보시고요. 국밥 맛집 두 군데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전주 콩나물 국밥집이랑 소문난 성수 감자탕인데요, 조금 담백한 국물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가시면 되고요, 나는 묵직한 국물이 좋다 하시면 소문난 성수 감자탕집에 가시면 됩니다.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여행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